김부영 창녕 군수가 9일 오전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는 이번 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하고 외국인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법 이슈앤피플에서 알아봅니다. 올해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남다른 새해를 맞고 있는 각계각층의 토끼띠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김부영 창녕 군수가 9일 오전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영 창녕 군수가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9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날 오전 집을 나가 아침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인 지 40분 만입니다. 발견된 곳에서는 김 군수의 차량과 유서가 있었습니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한다며 이날 하루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타살 혐의가 없고 유가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는 상위 안전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군수가 그 집을 나가서 어디로 어느 통로로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행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는 이번 주 수요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위해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김 군수가 숨지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녕군이 9일 조현홍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를 연 조 권한대행은 직원들에게 행정공백 최소화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4월 5일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길 경우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할 수 있으며 올해는 4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9일 오전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옆 건물로까지 순식간에 확산되며 소방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는데요. 입주민 30여 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주변 건물에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의 건물 외벽이 시뻘건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쏟아붓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난 건 9일 오전 6시 30분쯤. 불이 나자 건물에 있던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 나더니 밖에 사람들이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보니까 불났어요. 대피하세요. 나오니까 유리 파편 완전 많이 떨어지고 불길이 막 바람처럼. 갑자기 밖에서 누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밖에 나갔는데 이제 불이야 이러길래 그냥 바로 옷 입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날 불은 지상 23층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주차 타워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한 불은 5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확산되면서 한때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오피스텔 외장재가 불이 붙어 있는 채로 옆 건물로 떨어져 옮겨 붙은 겁니다. 화염이 붙은 그라피트 잔재물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잔재물이 여기 옆에 있는 건물이 붙어서 내부로 확대돼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이날 불은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2시 30분쯤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10일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겨울은 건조한 날씨와 잦은 난방기의 사용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절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으로 화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는데요. 겨울철 화재 예방법 창원 소방본부 대응 예방과 김선우 소방장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소방본부 대응 예방과에서 근무하는 소방장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는데요. 겨울철 화재가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실내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겨울철은 습도가 낮고 대기까지 건조해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잦은 난방기의 사용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하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안전한 난방기 사용법도 알려주시죠. 전기장판, 전기 히터, 화목 보일러 등 겨울철 난방기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기장판이나 히터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여 주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기 히터 주변에는 가연물을 비치하지 않아야 하며 전기 열선이 있는 제품은 열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창원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전해주시죠. 네, 저희 창원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통시장과 다중집합 건물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소방시설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취약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소방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원 소방본부 대응 예방과 김선우 소방장과 함께 겨울철 화재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저마다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워 실천해보겠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토끼의 해를 맞아 남다른 새해를 맞고 있는 각계각층의 토끼띠들의 새해 소망을 송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토끼띠들 역시도 새해 소망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을 와이프랑 딸이랑 부모님들 그리고 처갓집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식구들 다 원하는 거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소망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아들이 한 번씩 다쳐서 좀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등용문. 하루하루 꿈을 좇는 20대 토끼띠 청년은 새해 각오가 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아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잘 찾고 이제 제 미래를 잘 나갔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아무건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건강들도 챙기면서 이제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40대 토끼띠 직장인. 치솟는 물가에 가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새해에는 더 나아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코로나에 월급 빼고 다 오른 요즘 정말 살기 퍽퍽하지만 내일 하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화이팅! 은퇴를 준비하는 60대 토끼띠에게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뜻깊은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2월 30일이면 이제 공로 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로 연수를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2024년 퇴직 후에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 토끼. 2023년 새해 토끼와 같은 지혜로움을 토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00여 명으로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3주 연속 감소했고 주간 확진자도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표 4개 중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었죠. 정부는 당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 4개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를 넘었고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로 최소 2개 이상은 충족된 상태인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는 자문단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도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설 연휴에는 실내 마스크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중국발 확산세입니다. 또 신규변이 발생 가능성, 고령자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낮은 점도 변수인데요.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아파트 내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하고 외국인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안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하고 외국인들에게 약을 판매한 혐의로 약국 운영자와 브로커 등 1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진료받기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시중 가격보다 최대 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5,4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추징 보전하고 갖고 있던 의약품 100종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남부지방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90%가 넘지만 남부지방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0%대 수준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올겨울 강수량은 982mm로 평년에 비해 65% 수준입니다. 경남의 저수율은 71%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습니다. 지난 주말인 8일 하루 경남에서는 모두 1,27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창원과 양산, 거제와 통영 순서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2만 1,000여 명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고 7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22명입니다. 지난 6일 80대 환자 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774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성군이 9일부터 2차 코로나19 상생 군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성군은 군비 125억 원을 들여 군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규모의 2차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군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